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것은 한국 상품의 경쟁력과 해외 판매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모두 알다시피 한국은 이제 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IT, 2000년대 들어서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통해서 2010년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을 하는 그런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JBK 글로벌이라고 하고요. JBK는 보시다시피 창업자 3명의 이니셜을 땄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세워질 때부터 목표로 한 것이 해외에 경쟁력 있는 한국 상품을 파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처음 설립을 하고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었는데요. 지금 2015년 현재는 지사가 있는 대만을 비롯해서 해외 25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거창한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계속 이제 데스크에 앉아서 주식만 보고 상품이 어떻고 금융상품이 어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학교도 나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좀 더 재미있고 사회에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해외 경험도 있으니까 그걸 잘 살려서 해외에 판매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11년도에 주말마다 그 뜻이 맞는 친구들과 모여서 썬데이 토즈처럼 토즈 같은 데서 카페 같은 데서 어떤 사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판매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서치를 시작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된다. 국내에는 이미 잘 팔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국에서 학교 나오시고 백그라운드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로서는 국내 경쟁력은 그분들에 비해서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고 보다 보니까 적은 자본으로 시작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어떻게 하면은 판매를 시작하고 해외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의사나 변호사도 아니고 특정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격증이라고 해봤자 CFA, CPA 정도 금융 자격증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전문가 영역이 아닌 비전문가 영역을 찾아봐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는 와중에 저희는 일단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는데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외로 넘어가게 되면은 쉽게 변질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국이 아무래도 인체에 닿는 것이나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관이나 검수를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은 상품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하고 쳐다보다가 저희가 진짜 많은 것을 찾아봤거든요. 밥솥이랑 게임, 액세서리 그랬는데 결국에는 패션 의류에 생각이 닿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 우리나라의 동대문의 밤시장 사진입니다. 동대문 많이들 아시다시피 밤낮 가리지 않고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이 동대문 같은 경우에 지금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 전체 패션 시장 규모가 56조인데 그 중에 17%인 10조 원 정도를 동대문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동대문이 대단한 것이 그 바로 디자인과 생산, 도매, 소매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된 생태계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제대로 적응돼서 빛을 발한 게 바로 동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단 생산 소요일이 적게는 2일에서 3일까지도 가능하고요.
매일 몇백 개, 수백 개의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그런 상품들이 스타일수로 합치면 거의 한 1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동대문 패션을 먼저 엄청난 산업인데 어떻게 저희가 해외로 가지고 나가서 판매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해외 경험은 있지만 뭐 중국어를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뭐 기타 국가에서 특출난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진출 가능한 국가를 먼저 거시적으로 잘라내었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GDP가 있었는데요. 일단 한국의 동대문 의류를 해외에 팔기 위해서는 한국보다는 가격이 비싸게 팔아야 했습니다. 저희 마진도 있고 저희가 그거를 해외까지 배송하는 물류 비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나라들을 검색을 하다가 한국하고 거리가 가까우면서 이제 처음에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같이 먼 지역은 물류 비송 때문에 못 갔고요. 거르다 보니까 결국 대만, 뭐 홍콩, 싱가포르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만이 2011년 당시에 저희 한국과 GDP가 22,000불 정도로 가장 비슷했고요. 그 대만 같은 경우에 조사를 더 해보니까 2000년대부터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뭐 다들 많이들 아시는 가을 동화 같은 그런 것들이 프라임 타임에 8시 저녁 8시 이럴 때 방영이 돼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국에 대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면서 저희가 들어가서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나라로 대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만 시장 조사를 위해서 2011년도에 11월 달에 대만에 1차 조사를 갔는데요. 대만 1차 조사에 들어가서 일단은 시장을 가봤었습니다. 이게 대만 야시장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 꽃할배가 엄청 유명세를 타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뭐 야시장에 대해서 아시고 거기서 이제 맛있는 뭐 간식거리도 많이 팔고 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그 당시 때 야시장에 가게 되면은 한국 옷을 한국에서 보따리 상 분들이 직접 갖고 와서 연예인 사진들을 오려 붙이고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팔고 계셨는데 그런 것들 디스플레이나 그 종목 같은 게 굉장히 적어서 저희 눈에는 이게 동대문보다 수량도 적고 가격도 비싸고 그런 시간적인 차이도 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에서 한 가지 더 신기했던 것은 이제 한반이라고 한국 스타일이지만 대만이나 중국에서 생산이 된 의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중국 생산이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쌌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동대문 옷과는 뭐 지속적으로 경쟁을 할 수가 없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대만에 이미 오프라인에 이렇게 한국 스타일 동대문에서 직접 떼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한국 동대문에서 아무리 의류를 싸게 가져와도 이렇게 같은 오프라인으로 경쟁을 해서는 답이 없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프라인은 차치하고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서 예쁘게 사진을 찍고 모델들 고용해서 자체 사이트로 올리시는 셀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브랜드들이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이 그런 분들한테도 봐도 초기 자본 투자가 거의 없고 재고가 쌓이지 않는 동대문 시스템 덕분에 재고 부담도 적고 그리고 온라인상에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지리적인 제약이 없는 것에서 장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것을 엄청나게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온라인 쇼핑몰 상위 100개 중에서 절반이 의류 쇼핑몰이었습니다. 뭐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가장 위에 이제 아직도 잘 나가는 스타일란다 같은 것들이 있고요. 큐니걸스, 바가지머리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쇼핑몰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얼짱 출신서부터 일반인들까지 구두에서부터 액세서리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을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새로운 쇼핑몰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면서 발전을 해오고,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으신 분들은 각자의 노하우가 있고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만에서 보기에는 남성 쇼핑몰은 아무래도 대만 사람들이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저희도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여성 의류 쇼핑몰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수많은 여성 의류 쇼핑몰들 중에서 어떤 쇼핑몰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 아까 보신 그런 차트에서 상위몰들은 다 컨택을 했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80억, 연매출 80억에서 10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해외에다가 관심은 있는데 막상 팔려고 하면은 판매 채널이 그닥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비즈니스 모델은 그분들에게 가서 저희는 해외 경험이 많고 대만에 이제 앞으로 지사를 세워서 대만 현지화를 통해서 그 대만의 이러한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것을 타파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버블앤시크라면은 버블앤시크의 옷을 대만에서 열심히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도매 사익가랑 그 사진을 쓸 수 있는 판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쇼핑몰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시장에서 동대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쌓아오시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나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사업제의 이런 거에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게다가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대만에 가서 잘 팔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정말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힘든 시간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버블앤시크 같이 조금 저희를 귀엽게 봐주셔서 미리 판권을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대만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만에서 판매를 한 방법은 일단 버블앤시크, 처음에는 버블앤시크 같은 이런 몰들을 여러 개 컨택을 해서 한 서너 개의 몰들을 판권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 받아온 걸로 이제 저희가 대만에서 쇼핑몰을 구축해서 판매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의심이나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선입금을 하였습니다. 대만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주문이 들어온 만큼 그 한국에 있는 셀러 브랜드 분들에게 선입금을 하여서 그분들이 뭐 니네 돈 떼먹는 거 아니야, 그런 논란 자체가 아예 없게 안심을 시켜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케팅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물건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한국에서 안정적인 소싱 업체들을 선별을 하였고요. 2012년 2월에 저를 비롯한 그 공동창업자 같이 대만을 갔습니다. 이제 대만에 가서 현지화를 통해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려고 노력하였는데, 일단은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이 대만 지사 설립이었습니다. 대만이 지사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대만에서 해외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국어가 잘 안 되지만 어떻게 수소문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대만 회계사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어로 저희에게 대만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지점 낼 수 있고 하는 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많이 도와주셨고요. 대만이 아무래도 글로벌 플레이어다 보니까 그 해외 투자에도 굉장히 오픈이 많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사를 내고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온라인 쇼핑몰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대만은 야후가 있습니다. 야후는 한국의 네이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독점이고요. 그리고 대만에서는 이 야후 쇼핑몰 안에 쇼핑몰도 세 가지로 분류해 놔가지고 그 파이마이라고 불리는 경매 시스템, 우리나라에 이제 더 이상 안 쓰는데 그 경매 시스템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고요. 그 슈퍼스토어라고 해가지고 브랜드들이 돈을 많이 내고 큰 돈을 내고 들어와서 자기네 브랜드 이름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마켓플레이스처럼
운영되는 거 종류해가지고 3가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한국 의류를 갖고 와서 대만에서 판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 보시는 페이지가 그 야후 파이마이 경매의 한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8월 24일 날에다가 네모를 쳐놨는데 제가 이 스크린샷을 찍은 게 8월 21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8월 21일 날부터 8월 24일 날 한국에서 내가 가서 이 네모는 빨간 박스 오른쪽에 13이라고 써 있는데 13가지 상품의 동대문 물건을 가지고 올 거니까 예약 구매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서 이 조그만 사진을 가지고 대만 소비자들이 한국 동대문 의류를 구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야후 파이마이 경매에서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 처음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통하는 것인가? 왜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막 기다려다 사고 이러는 것을 계속 하는가? 그런데 확실히 저희가 똑같이 따라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도 안 나왔고 야후에서 경매를 통해서 일어나는 매출보다 저희가 야후 키워드나 배너 광고에 들어간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이대로는 굶어 죽겠다. 이래서 아예 대만에 한국 쇼핑몰과 동일하게 생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쇼핑몰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 10월 달부터 아까 말한 그 버블앤시크 사이트를 대만어로 변환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솔루션은 저희가 카페24를 사용했는데요. 그 당시 때 저희는 솔루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버블앤시크에 물어보니까 카페24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똑같이 구축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카페24로 그대로 쓰고 언어만 이제 대만어로 해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드레스, 탑, 바텀 이런 것들이 다 대만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쇼핑몰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딱 봤을 때 한국적인 느낌이 나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쇼핑몰들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대만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만 지사가 설립된 다음에 저희도 물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대만 현지에서 직원도 뽑아가지고요, 다 같이 상품 업로드도 하고 이벤트도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배송이 물건이 오면은 일일이 포장을 해서 고객들에게 배달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쇼핑몰의 흐름에 대해서 익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버블앤시크로 단독몰을 열어서 보니까 확실히 야후 안에 들어가서 할 때보다는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카페24를 사용하니까 뭐 돈 나갈 것도 없었고 그 수수료 같은 경우에 야후에서는 높게는 20%까지 떼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걸로 하게 되면은 페이팔에 내는 그 크레딧 카드 수수료만 나가고 따로 추가적인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대만 지사가 있어서 좋았던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에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은 대만 고객들이 주문을 할 때 무통장 입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하게 되면은 유일한 출구가 거의 페이팔이나 그 기타 글로벌화된 결제 시스템인데 대만에 지사가 있으니까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무통장 입금하듯이 대만 고객들이 주문을 하고 거기에 무통장 입금을 해주셔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직판이라고 썼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만에서 매출을 계속 일으키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신기한 점이 하나가 발견되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홍콩으로 계속 배송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이었는데요. 대만이랑 홍콩이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대만 친구들도 물어보면은 뭐 주말에 그냥 홍콩 갔다 왔다, 뭐 놀러 갔다, 가족 어디 가냐 그러면 홍콩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나라가 두 지역이 거의 한 문화권처럼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홍콩에서 저희 사이트로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고 홍콩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니까 마찬가지로 홍콩은 이제 중국어를 쓰시는 분과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영어를 쓰시는 분들은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보기 편한 영어로 된 사이트를 만드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된 사이트를 만들려고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쇼핑몰 형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알리바바 같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이미 엄청나게 많은 고객군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어쨌든 새로 모객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데, 반면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쇼핑몰들의 느낌을 그대로 다 살리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는 정형화된 그 외국 쇼핑몰들이 갖고 있는 프로덕트 사진 뭐 4-5개 이렇게만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것은 해외에 있는 그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판매를 해보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 중에서 저희는 카페24, 첫 번째 있는 카페24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미. 두 번째로 쇼피파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친근하고 좋았으나 그 해외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랫폼 자체가 국내 판매를 위해서 태어나다 보니 페이팔 결제 같은 게 에러 같은 게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이제 영문화해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홍콩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파는 데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아예 미국이나 호주 이런 서구권 국가에서 시작된 쇼핑몰 플랫폼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하게 된 게 쇼피파이인데,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발생된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가장 놀라는 게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써왔는데 항상 새로운 것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쇼핑파이를 비롯한 비커머스, 우커머스, 빅카르텔 다 마찬가지지만은 문제가 이제 서양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좀 비흡하다는 건데요. 쇼피파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목에서 중국어나 한국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영어만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영어 제목을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방향인데요.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는 그 언어에 대한 지원이 취약한 게 안 좋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페이팔 연동이나 기타 결제 같은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사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커머스 같은 경우에 호주 플랫폼인데 통화 자동 변경 이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쇼피파이보다 오히려 자유도를 더 주다 보니까 그 손으로 HTML로 이런 거를 만져야 되는 그런 게 더 많아졌고요. 우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에다가 부분 유료한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전문 기술자, 즉 프로그래머가 있지 않는 이상은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쇼핑몰이 썸띵 스윗이라는 건데, 이것은 지금 영문 사이트고요.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달러 기준으로 표시가 되고요. 저희가 이거는 올해 또 새로 개편을 해서 기존에 없던 그 통화 선택 가능하게 했었는데, 구매할 경우에 호주 달러로 구매를 하든 홍콩 달러로 구매를 하든 원화로 구매를 하든 결국 최종 구매는 페이팔을 통한 달러 결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이트 상에서 홍콩 달러로 예를 들어서 100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그 당시의 환율로 이제 컨버트가 돼서 뭐 33불 US 달러가 되는데, 이 US 달러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저희 살 때 애초에 우리 33 US 달러라는 것이 그날의
그 외화의 환율에 따라서 110달러 홍콩 달러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99 홍콩 달러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바라기에는 너무 먼 것이었고, 페이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미국 달러로도 일단 홍콩이나 기타 국가의 소비자들은 구매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같은 경우에 저희는 쇼피파이로 만들었는데 이제 해외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맨 처음 대만 가서는 뭐 한국 직배송, 한국 직수입 정품, 한국 동대문 이런 문구를 많이 넣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거 이제 몇 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다 뺐습니다. 한국 들어가는 거는.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 그분들이 구매를 한다는 게 한국이어서 사는 거 뭐 없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옷이 예쁘고 그 모델들을 봤을 때 사고 싶어서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핵심 경쟁력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것은 이제 동대문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노하우랑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해외에서 한국을 굳이 강조 안 하더라도 그 해외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만에서 자체몰을 시작하면서 탈야후를 하였고 자체몰을 시작하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저희는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대만에서도 페이스북 유저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2012년부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해서 진짜 2013년에는 페이스북의 해라고 할 만큼 페이스북 광고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CPC 클릭당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만 달러로 뭐 1달러까지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럼 한 37원, 50원 되는 건데 엄청나게 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페이스북 팬 수도 늘려가면서 그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알려주는 대로 흥미나 분야나 나이, 성별, 지역 이런 거를 다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일일이 실험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를 잘 들어오고 어떤 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클릭률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마케팅을 꾸준히 지속하였습니다. 그 페이스북 마케팅이 없었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후나 이런 것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서 매출이 훨씬 더 떨어졌을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이제 2015년도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12년부터 페이스북 계속 해왔는데 이제 효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람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긴 한데 저희도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페이스북이 많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또 하다못해 정부가 이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는 시점이 온 만큼 포화가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SNS를 활용해서 판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최근에는 이제 동영상 같은 마케팅으로 유튜브나 그 인터넷에 있는 유튜버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SNS 같은 경우에는 현대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인 것 같습니다. 뭐 페이스북의 시대가 지거나 뭐 유튜브의 시대가 진다고 하더라도 그때 뭐 새로운 SNS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저희 해외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런 SNS 트렌드를 예의주시하면서 새로운 것에 맞춰서 또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만에 현지화된 한국 쇼핑몰이 있는데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제 해외 판매에 어떤 방식이 있는가 해서 3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직접 해외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 즉 해외 사람들이 한국어도 안 되는데 한국의 유명 쇼핑몰에 들어와서 구글 크롬을 이용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액티브엑스의 방해와 온갖 결제의 어려움을 뚫고 결제를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직구, 역직구가 있고요. 이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대만에 직접 나가서 지점을 세우고 현지화를 했던 것처럼 현지 국가에 지점을 파견하고 SNS랑 키워드랑 광고도 다 현지 지점에서 돌리면서 대만 연예인 마케팅, 대만 블로거 마케팅,
완벽한 현지어로 CS도 하고, 대만 고객 같은 경우에 저희 현지화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국내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되고, 다 중국어로 대답도 해드리고, 이메일도 되고, 무통장 입금도 되고, 그리고 로컬 카드 결제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바로 현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하는 게 이제 직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썸띵 스윗 영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사무실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마케팅 담당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마케팅 팀과 함께 SNS, 키워드, 페이스북 광고 이런 걸 다 집행을 하고요. 다만 이제 완벽한 현지어로 외국 사람들이 그 광고를 영어로 된 광고를 누르고 들어와서 봤을 때 영어로 표시가 돼 있고, 아 이거는 영어 사이트 같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지화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주문할 때 그 고객들이 주문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페이팔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러로 결제가 되는 건데, 대만에서는 그냥 타이완 달러로 결제를 하고 되고, 그 무통장 입금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직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수단 같은 거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직판 저희가 홍콩이나 미국, 싱가포르에 파는 썸띵 스윗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이제 한국에 있는 성수동 물류센터에서 그 무게나 부피 등을 측정해서 EMS나 페덱스로 바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제 고객이 받아봤을 때 간혹 좀 통관이나 세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빡센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50파운드인가 이상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 가격이 50파운드 이상이 되면은 바로바로 그냥 까서 세금을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EMS 같은 경우에는 페덱스보다는 덜 걸리는 그런 트렌드가 보여서 특정 국가에는 이제 그거에 맞게 가장 최적화된 국제 특성을 사용해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동대문 의류를 해외 판매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었고요. 한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 마켓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판매에서 당연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 마케터로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해외에서 판매를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시점도 많이 있고요. 광고 효율이 요새와 같이 페이스북이 옛날에 뭐 10,000원이면은 100명 들어오던 게 이제 50명밖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하는데, 결국에 이런 어려움의 시점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팔고 있는 동대문 상품에 대한 경쟁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주문하면 3일 만에, 빠르면 3일 만에 생산되는 동대문 시스템이 지금 세계 어디 가서도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해외 판매를 임한다면은 해외 고객들도 그 가격이나 그 해외에서 사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동대문 의류를 구매하실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분들이 이제 각자 파시는 그런 제품들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판매가 안 될 때도 꾸준하게 노력하신다면은 그런 많이 올라온 한국의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